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 4학년 강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과 3학년 정주향입니다. 저는 과천청사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실습을 다녀왔고요. 거기는 이제 푸른이 보육재단에 속해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사전 실습이랑 본 실습 둘 다 다녀왔어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실습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시해야 되고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집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체력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푸른이 보육재단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실습도 그쪽 재단으로 이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 실습이랑 본 실습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사전 실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사전 실습이에요. 그래서 사전 실습은 이제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부담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본 실습은 이제 매일매일 주 5일 동안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혼자서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수업 진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제 진짜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솔도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습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어요? 네, 실습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실습생 서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과에서 이제 서류를 주시는데, 이제 그 서약서랑 뭐 실습생 신상 카드, 그리고 저는 또 보건증도 같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습생 서약서라는 게 어떤 내용의 서약서예요? 되게 가물가물한데 일단 거기는 이제 뭐 실습생의 기본 자세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잘 실습생으로서의 자세로 임하겠다,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서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습 가야 할 때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덧신. 덧신이 필요해요. 덧신. 왜요? 왜냐하면 이제 양말로 이제 맨발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선생님들께서도 다 덧신을 신고 계시고, 이제 저희 실습생들도 덧신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어린이집 덧신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찰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가 실습생인 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부모님께서도 실습생인 걸 이제 아셔야 되니까 이제 명찰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첩이랑 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지를 쓸 때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어떻게 참여하고 또 놀이에 대한 반응이나 이제 그런 거를 수첩에 바로바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꼭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앞치마도 필요한 어린이집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복을 입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메모지를 적을 때 이제 막 아기가 어떤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했음? 이거 어떻게 적냐면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뭔가 이건 일지에 막 적어야 돼. 막 그러면은 이제 그 수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막 아무튼 그 교구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두고 이제 딱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단어 키워드 같은 걸로 적으면 나중에 일지 쓸 때 되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실습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랑 힘들었던 점 얘기해 주세요. 좋았던 점은 일단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되게 아이들의 그런 뭔가 순진한 모습?
그런 막 진짜 순진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뭔가 힐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어린이집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마주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저는 설명을 되게 꼼꼼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게 좀 네, 좋았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약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거를 설명해 주셨는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의 흥미를 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아이의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뭐 이렇게 교사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계속 대화도 해야 되고 뭔가 막 상호작용도 계속 해야 되고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일지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좀 네,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애들이 직접적으로 화나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실습지에서 필요한 꿀팁이 있다면? 꿀팁. 일단 저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1시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콜릿이나 뭔가 젤리 약간 이런 되게 작은 간식들 있잖아요. 좋다. 그런 거를 좀 챙겨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같이 간 실습생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막 이렇게 꺼내놓고 드시면은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좀 이제 실습생이 한 있을 명 수 있으니까. 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같이 간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네, 초콜릿도 나눠 먹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간식들을 챙겨가면 되게 좀 에너지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게. 근데 만약에 혼자 하면은 막 혼자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고 안 먹은 척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실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저 본실습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아이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12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한 명씩 와서 저를 다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뭐 이렇게 막 볼뽀뽀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게 그랬던 게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뽀뽀 받고 싶어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게요. 네. 그러면 수업 시연을 하잖아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수업 시연은 저는 일단 부분 수업이 3번 있었고 올데이 수업이 1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한 영역을 정해서 이제 그 주간 계획안에 맞는 그 주제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 수업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3번 했었고 이제 올데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전부터 뭐 하원하는 때까지 다 정말 지도교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다 아이들도 통솔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배식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약간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분 수업이랑 올데이 수업의 차이점을 좀 미리 좀 알아가시면은 조금 네, 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시연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실습을 했을 때가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케이트를 타요라는 신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유팩을 이제 약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약간 신발 모양처럼 이제 아이들 발 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신고 이제 막 스케이트를 타는 흉내도 내보고 그런 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서 뭔가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반응이 안 좋았던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막 어려워하거나? 아니 조금 이제 약간 새로운 놀이에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게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먼저 같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막 이렇게 보여줬죠. 막 흥미를 갖더라고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히 막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지랑 메모를 아까 적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일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일지도 어린이집마다 원하는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내용이랑 평가를 작성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 내용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 놀이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놀이에 대한 반응, 어떤 행동, 네, 그런 거 위주로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적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등원을 했다 하면은 그 등원한 평가란에는 이제 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 약간 그런 게 이제 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이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 성향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런 거랑 이 놀이가 뭐 흥미가 높았다 아니면 좀 안 좋았다 약간 그런 것도 평가 항목에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네. 어떤 틀이나 예시안 같은 걸 주세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일지는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가시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다 친절하게 해주실 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약간 뭔가 약간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럴 네. 수는 있지만 실습을 하면서 네. 쉬는 시간이 있는지 아, 사실 쉬는 가장 시간.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영화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애들이 2시간을 낮잠을 자거든요. 이제 저는 실습생은 이제 2시간을 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쉰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이제 2시간에서 1시간은 뭐, 이제 지도 선생님께서 교구 제작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제 그런 거 도와주시면 되고, 이제 뭐, 1시간은 이제 쉬는 시간인데 말만 쉬는 시간이지 솔직히 일지를 쓰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지를 썼었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좀 뭐라도 막 하는 척 선생님 제가 뭐라도 좀 더 할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약간 막 그게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이런 썰 들은 적 있었거든요. 네. 아는 언니가 쉬는 시간에 네. 카페를 보내주셨다고. 그냥 카페 갔다 오라고 편하게.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건 진짜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네,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언니가 영화반 실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영화반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게 있는지. 아무래도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되게 센 나이예요. 그래서 되게 막 장난감 하나 가지고 막 분쟁 상황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지도 교사가 이제 어떻게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중재를 시키는지 그런 거를 옆에서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구역에만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되게 반 전체를 이렇게 저쪽 아이들은 뭘 하고 있고 이쪽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되게 전반적으로 좀 교실 전체를 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언니 몇 세 반이셨죠? 저는 만 2세 반 됐습니다. 4살 반이에요. 한참 귀여우면서도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말 안 듣고 그렇죠. 너무 귀엽고 막 이런 나이죠. 네.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다시 실습지로 돌아간다면은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나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제가 만약에 실습지로 돌아간다면 뭔가 이제 일과의 흐름 같은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올데이라는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시간 관리나
아니면 어떤 아이들 통솔하는 것도 다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과의 흐름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놓치면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네, 실습을 다시 한다면 뭔가 좀 더 꼼꼼하게 이 시간에는 이거를 했었구나 뭔가 그런 거를 네, 좀 더 잘 기억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네. 너무 아쉬운 게 밥이 좀 맛있었어요. 저 어린이집은. 근데 거기서 고기 반찬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었어야 됐는데 많이 먹어야죠. 네, 여러분들도 네, 고기 반찬 나오시면 무조건 많이 먹는 걸로.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많이 드세요. 일단은 배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영화반 하고 싶어요. 아니면 유아반 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또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사전 실습은 3살 반에서 했고, 이제 본 실습은 4살 반에서 했어요. 3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행동을 읽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이거 했구나, 뭐 저거 했구나, 막 이런 상호작용을 했었고, 이제 만 2세, 그러니까 4세죠? 4살 반 같은 경우는 말이 다 돼요. 네, 진짜 말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재밌게 많이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3세보다는 4세를 추천하시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솔직히 4세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그쵸. 네, 좀 4세 반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실습할 때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고, 근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 아동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탁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 지원 받기가.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습비가 이제 밥값으로 거의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원래 예전이랑 좀 다르게 이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네, 해가지고 맞아요. 좀 더 이제 아이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실습을 가게 되면 조금 더 다르게 아이들이 더 참여하게 되고 저희는 좀 더 보조 역할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모의 수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교사 주도적이에요. 막 뭐 이게 뭐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답을 말하기를 원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좀 모의 수업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현장에서 하나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좀 정말 아이들 기준에서 이게 뭘까라고 호기심을 느낄 만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 물건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질문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수업을 계획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아 우리 앉아서 뭐 이거 수업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흥미를 보이는 애들만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3명만 만약에 제가 만든 교구에 흥미를 보였다. 그러면은 그 3명만 데리고 정말 그 놀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각자 원하는 원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 가서 하는 애들도 있고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만든 교구 제가 계획한 수업에 뭔가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만 데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가운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교구 네, 들고 있으면 애들이 동그랗게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영역에 각각 이렇게 있으면 이제 흥미 보이는 애들.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영아반이랑 유아반이 제가 간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것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조금 더 적고 뭔가 더 이렇게 놀이 중심 아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는 반면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그룹 대그룹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기 하는 것만 이렇게 뭔가 선생님이 앉아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고 그쵸, 그쵸.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뭔가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만 데리고 네,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무조건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호하게 훈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이 행동을 왜 다시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훈육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별말 안 하네?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뭔가 훈육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런 훈육 같은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눈여겨서 보면은 네,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가 보기에 선생님들이 주로 하던 훈육의 말의 세기나 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최대한 목소리를 낮게, 그리고 낮게. 목소리를 크게, 그리고 눈빛을 되게 강하게.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막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놔요. 주양아, 그러면 되지. 오케이. 네. 좋네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동학과에 네.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좋은 엄마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을 하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면은 좀 영유아의 발달 과정, 맞아요. 순서 이게 전 가장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지 맞아. 아이가 이때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나이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궁금해하고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내가 더 이해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야 돼요, 사실. 네, 저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알아갑시다, 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게 일단은 제 꿈이고요. 일단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면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집에 정말 너무 오고 싶다, 너무 어린이집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건 아직 확실하게는 없지만 그래도 아동학과에 온 게 어떤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는 데 있어서 진짜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서 어떨 때는 친구가 돼주고 어떨 때는 내가 보호자가 돼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진짜 항상 하는 말이라서 너무 뻔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네, 정말 그 진짜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용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실습 여러분 이제 나가실 텐데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많이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은 나중에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좀 저는 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홍삼, 뭐 영양제 이런 거를 약간 아침마다 좀 챙겨 드시면은 확실히 좀 힘이 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건강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영양제 약간 네, 이런 거 맞아요. 챙겨 먹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네, 신입생 여러분들. 제가 벌써 3학년인데 저는 신입생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딱 2학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3, 4학년 언니들 선배들을 보면은 되게 진짜 이 학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높아 보이고 이랬는데
진짜 그냥 눈 감았다가 뜨면 2학년이 되고 한 번 더 감았다 뜨면 3학년이 되고 해서 진짜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이게 나가 3학년이 맞나 약간 이렇게 맞아요. 느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이런 거 한 학년 올라가는 거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진짜 자연스럽게 아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여기 성신대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며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지금까지 아동학과 강나연 정주영이었습니다. 에이더!